네, 안철수 의원 탈당했고요. 오늘 다시 한번 회견을 했습니다. 30대와 40대가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오늘 있었던 회견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참았고 오늘도 참고 있지만 내일도 참을 수는 없습니다. 1970년대 개발 독재와 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으로는 2016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패거리 정치가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 함께 만들고 새정당은 낡은 진보와 수구 보수 대신 합리적 개혁을 정치의 중심에 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최고의 인재를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찾기보다는 편가르고 내 편 중에서도 말 잘 듣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우리 사회의 허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자, 최석 기자, 이제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취재하고 있는 채널 A 기자인데, 자, 어떻습니까? 저 장면에서 문재인 대표도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동시 비판했네요. 이런 대목이 보입니다. 70년대 개발 독재도 안 되지만 1980년대 운동권의 패러다임도 안 된다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새누리당도 새정치연합도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낡은 진보로 새누리당을 수구 보수로 비판하면서 합리적 개혁 노선을 가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안 의원은 1970년대 개발 독재를 1980년대 운동권 패러다임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2016년도에는 이러한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정환 기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 중에 30대랑 40대가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 교체, 세력 교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2013년 안 대표가 당시에 이제 귀국 야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귀국한다면 이런 얘기를 했죠. 링컨 대통령 관련한 영화를 봤다. 근데 그 영화에서 정치라는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더라.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아마 오늘 한 얘기도 이것을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내가 3040의 지지를 얻고 또 한 번의 그 어떤 변화를 꾀하겠다. 이런 어떤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하면 3040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업을 포기하고 정치에 참여하겠다? 어떤 구체적인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어떤 힘을 실어줘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세력 교체. 이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이 시도해왔습니다만 잘 안 됐던 건데요. 그렇죠. 현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보면 현실 가능성은 이건 오늘 이야기 안철수 의원의 오늘 이야기의 핵은 뭐냐니까 자 30대 40대를 놓고 네. 문재인 대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겠다는 일제 도전장을 던진 거라고 봐야죠. 네. 통상 이제 30대 40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당의 네.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보고 이제 50대 60대 70대가 이제 보수층 보수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30대 40대를 놓고 자 이젠 물러서지 않고 문재인 대표 일합을 겨루겠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또 오늘 30대 우리 사회적 허리라고 표현하면서 네. 평범한 가운데고 마치 우리 이웃에 있고 그저 자기 네. 현업에 충실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탁월한 인재를 뽑았을 수 있겠다 네. 하는 식으로 뭐랄까 좀 문호를 넓히겠다. 그러다 보니 이런 질문이 하나 들죠. 네. 그동안 1년 9개월 동안 뭐 하셨나? 네. 새정치하겠다고 지난해 네. 1월 21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1월 네. 21일 제주 선언하고 3월 2일 당시 김한길 대표하고 손잡기 직전까지도 사실 사람 못 구했잖아요. 네. 3월 2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고 지금 1년 9개월 동안 탈당할 때까지 네. 과연 뭐 하셨던가. 당 대표도 그 사이에 4개월이나 지나셨는데. 네. 자, 그러면 30대, 40대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리고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직장 생활 잘 하는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지난 1년 9개월, 또 길게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3년 기간에 비춰보면 사실은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했던 건 아니죠. 장하성, 그렇죠? 뭐 윤여준, 최장집, 그렇죠. 그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떠나가고 없고 네. 특히 보면은 최근에는 보니까 그 장하성 교수를 놓고 보니까 문재인 대표, 또 안철수 의원이 서로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장하성 교수가 그야말로 요즘 상종가 중에 상종가를 치고 있어요. 그래 또 장하성 교수도 며칠 전이죠. 나와서 네. 그것이 내가 일단 안철수와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나 네. 앞으로 뭐 나라가 잘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안철수든 김철수든 네. 문철수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어이? 그럼 문재인? 이런 어떤 묘한 느낌을 갖게 하는 터에 마침 네. 보니까 뭐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장하성 교수를 영입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동안 그 안철수 의원이 참 사람들을 잘 못 챙겼구나 그러면서 앞으로라도 새로운 정치 출범하면서 보면 좀 잘 챙겨주기를 바란다 하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우려 섞인 기대 반, 우려 반 있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요, 장하성 교수가 그동안 안철수 의원과 함께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와 찍은 사진이 많이 등장하면서, 아, 이게 안철수 사람이 결국 문재인 대표 쪽으로 넘어가는구나, 사람이 넘어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듣게 했는데요. 한번 직접 장하성 교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확인하겠습니다. 제 뜻과 맞다면 정책적인 도움은 줘야 되겠죠. 그게 꼭 안철수가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자, 안철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제 저 정도까지 말이 나온 걸 보면은 이제 관계가 결별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최석호 기자. 네. 안철수 의원과 장하성 교수가 저 정도까지 선을 그을 정도로 멀어져 있었던 겁니까? 뭐 사실 결별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네. 정도로 멀어진 건 아닙니다. 이 장하성 교수를 보면 안철수 네.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서 소장을 지냈던 인물이고요. 네. 그 중도 성향이죠. 중도 성향이자 공정성장론, 그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공정성장론의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공정성장론을 더 피력하기 위해서 장하성 교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 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중도 성향이기 때문에 외연을 넓히기 굉장히 좋은 인사입니다. 네. 총선 대선을 치르면서도 이분의 그 중도 성향을 해서 또 다른 중도 인사를 포섭하기 굉장히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입에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호남 민심이 굉장히 나빠졌기 때문에 광주가 배차는 대체적인 이제 중도 진보 성향의 그 유명한 그렇죠. 학자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의 품으로 온다면 굉장히 천군만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저 문재인 대표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보면 막상 떠나는 호남 지역구 의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개혁의 대상인 사람들이 어떻게 어느 순간에 개혁의 주체인 양 그런 행세를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좋은 인물을 갖다가 그 지역에 공천함으로써 혁신 경쟁을 벌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장하성 교수를 갖다 적극적으로 영입하려는 그런 부분엔 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네. 사실은 안철수 의원과 약간은 좀 감정적인 네. 그런 충돌도 있습니다. 보면 네. 이철이 옛날 뭐 김한길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그렇죠. 이철이 소장의 영입이라든가 또 표창원 네. 교수의 영입은 뭐 입당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무엇보다도 인물 경쟁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 당신이 데려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보면 이른바 개혁의 대상 아니었느냐. 네.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장하성 교수에게 더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야권 내 우선순위를 누가 갖겠느냐,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총선 거치면서 일당이 되는 꿈보다는 일단 야권 내 1위 싸움, 그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결국 많은 걸 말해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양산까지 내려갔던 문재인 대표 새롭게 한 분을 영입했는데 울산 가서 만난 영입한 분인데 전교조 출신이라면서요. 어떤 분인가요? 그렇죠. 정찬모. 저 울산시 의회 이제 교육위원장인데 교육위원도 했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전교조 초대 울산 지부장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근데 뭐 세간은 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닌데 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일단 중도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 의원과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우선 그럴수록에 자기 공고한 진영인 진보 진영을 강화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연배는 두 분이 같아요. 그래서 정찬모 전 교육위원을 지금 네. 영입하려고 이번에 뭐 손수 차를 몰고 네. 먼저 울산까지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이제 당이 좀 작아지더라도 단단해지자. 결국 일부가 탈당한 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건 중원을 안철수 대표 전 의원에게 남겨놓는다면 우리는 좀 왼쪽을 탄탄하게 했다는 포석의 하나로 보여집니다.